안녕하세요. 보이질 않아서 더 크게 할까요? 여러분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요. 좀 채팅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집에 있는 PC를 활용하고 계실 테고 좀 채팅을 좀 적극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수업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되었네요. 자, 오늘 출석 한번 우리 선생님이 한번.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 네. 길경빈 학생, 그리고 우리 정수아 학생, 왔네요. 그리고 박인효 학생, 김시현 학생, 선민채 학생, 김수혁 학생, 공다영 학생, 우리 박서희 학생, 그리고 최준아 학생, 최지우, 정주용 이렇게 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융복합 2팀 낭독극하고 미디어 파사드 두 번째 시간, 동영상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 본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 무브먼트 플레이. PPT로. 네, PPT 잠깐 보고 있네요. 네, 무브먼트 플레이 미러링 댄스 했었고요. 그리고 낭독 그 기초에 대해서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잊어버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네, 저희 촬영 기초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수업 진행하겠다라고 좀 예고 형식으로 좀 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무브먼트 플레이 그리고 오늘은 낭독극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다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편집 기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무브먼트 플레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Go and Stop으로 선생님이 정했습니다. 자, Go 움직이고 Stop 정지하는 겁니다. 자, 정지는 어떻게 하면 정지할까? 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알라딘에 대한 거 저번에 마무리할 때 잠깐 우리 수업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알라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소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우리 무브먼트 플레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소원에 대한 움직임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무브먼트 플레이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 이렇게 화면이 일단 네, 스탑 우드블럭으로 여러분들 박자를 맞춰봤습니다. 다시 우드블럭으로 한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와우, 이쁜 표정. 네, 정말 여러분도 자 화면을 껐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몸을 깨는 활동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드블럭 시작. 1, 2, 3, 4, 5, 6, 7, 8. 와우, 어떤 표정인가요, 여러분? 자,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자, 다시 큐. 1, 2, 3, 4, 5, 6, 7, 8. 네, 이건 어떤 표정이죠? 네, 여러분 다양한 장면의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뭔가 고민하는 표정도 있고요. 고민하는 표정이죠, 여러분. 다시 자, 고로 갈까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우드블럭으로 여러분들이 박자를 8박자를 했다면 음악으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움직이면서 리듬에 맞춰서 고를 해보고요. 자, 스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8박자로 우드블럭으로 딱딱 맞췄다면 이번에는 음악으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프리하게 움직여서 스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일까요? 고. 자유롭게 움직였다가 스톱. 오, 뭔가 액세서리를 가지고 왔네요. 자, 어떤 게 여러분들 영상 되세요? 고 스탑. 네, 우리 무용수 선생님이 무엇인가 소품을 들고 와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네, 알라딘에서 여러분들 우리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여러분들 소품을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소원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면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엄마 몰래, 엄마는 라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 정지 뭐 하는 모습으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무브먼트 플레이 고앤스탑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낭독극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낭독극에서 가장 중요한 낭독극 만들기에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낭독극은 텍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대본에 대한 이야기. 낭독극은 대본을 보면서 주로 말로 그 역할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선생님이 텍스트를 만들었던 대본을 직접 이렇게 사진으로 선생님이 찍어서 여기에 놨는데요. 선생님이 소리드라마 극장이라는 낭독극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운우이라는 작품을 연출했었던 대본들이 텍스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우리 극을 준비하는 분들은. 네. 그리고 또 낭독극 만들기에 가장 또 필요한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배우가 그 역할에 맞춰서 정확한 화술 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액팅 몸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감정을 또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음향 효과. 자, 방금도 아까 우리 춤을 추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음악 효과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채워지는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음악 효과, 그리고 무대 배경. 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대 배경, 그리고 조명, 의상, 분장이 우리 만들기 과정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무대 배경, 우리 배울 미디어 파사드에는 이런 낭독극 테스트를 가지고 이런 무대 배경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대본, 낭독극 테스트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소리 드라마 극장이라는 원래 원작인 오즈의 마법사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오즈의 마법사. 네,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각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앞 표지인데요. 이 오즈의 마법사를 각색을 해서 무지개 너머라는 작품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번에 선생님들이랑 테스트 이야기할 때 알라딘, 그리고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주제가 많이 나온 게 소원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원이라는 주제로 딱 나올 수가 있었어요. 가장 비슷한 공통점이 이 작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이라는 걸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오즈의 마법사를 무지개 너머라는 작품으로 탄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인물이 대본에는 등장인물이 꼭 있어야 되겠죠. 자, 등장인물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리 드라마라는 것을 주제로 여기 소리 드라마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무엇을 낼 것인지를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낭독극에 예를 들어 알라딘을 하겠다. 그러면 알라딘에서 우리는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 한다 하면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하는 알라딘, 이런 식의 주제를 제목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소리극장의 무지개 너머에 여러분들 대본, 첫 대본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낭독극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연극처럼 직접 배우들이 나와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주고 하는 해설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대본에 낭독극 대본에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 도로시 나오고요. 이런 장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한 장면을 대본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이 대본을 어떻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게 어떻게 극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우리 그때 공연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리 들어가. 자, 무지개 넘어. 레디 액션. 옛날에 캔자스의 드넓은 초원에 귀엽고 작은 귀엽고 작은 귀엽고 작은 삐삐 그냥 해. 그냥 하자. 도로시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도로시는 토토라는 강아지를 무척 사랑했어요. 왈왈. 너무 늙었어요. 젊게. 멍멍. 더 강아지처럼. 토토. 버러시 오늘은 정말 바쁘니 말썽 피우지 말고 있으렴. 네. 엠스모. 글쎄 토토가. 도로시. 버터가 뭐? 도로시 지금 병아리를 빨리 옮겨야 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라. 자 이쪽에 앉아.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대본의 텍스트에서 나온 장면을 이렇게 극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해봤어요. 네,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본 선생님들이 있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알라딘 소원신을 여러분들 대본으로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같이 선생님이랑 만들어 봐야 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라딘 소원신을 여러분 선생님이 해설도 있고요. 알라딘 역할 나오고 지니 여러분들 알죠? 지니 역할이 나오게 해서 대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본을 아까 선생님이 소리 드라마 극장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갖춰졌죠. 아까 말했던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 갖춰졌어요. 뭐 하나만 빠졌네요. 미디어 여러분들 배경.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대본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라딘 소원신에 대한 거를 대본을 낭독극으로 자 어떤 대본으로 이런 만들어졌는지 대본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장면을 우리 낭독극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 소원씬. 동굴에 갇힌 알라딘은 먼지투성이인 램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거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동굴 안에서 램프를 문지르자 갑자기 거대한 거인이 튀어나왔어요. 나를 깨운 위대한 자여, 지금부터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정말? 진정? 참말? 난 왕자가 되는 게 소원이야. 왕자가 돼서 공주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알라딘은 공주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네, 아까 저희 알라딘 소원신 관련해 가지고 양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낭독극을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뒤에 보시면 크로마키 천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 미디어 파사드 쪽 분야에서는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봤었죠. 양정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낭독극에서 우리가 무대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영상을 좀 입혀봐야 되는데,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로마키 촬영에 대해서 배우고 스톱모션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2차 촬영 실습, 이렇게 크로마키 천 관련해서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촬영 편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서 장비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래서 촬영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명을 해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했던 그 촬영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촬영을 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4차시, 5차시 이후에 배울 5차시 정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파사드 영상을 만들기 위한 레졸룸 아레나, 이 수업 이 내용 이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무대 배경 형식으로, 지금 여기는 건물 외벽에 쏜 거죠. 건물 외벽에 보여지는 영상들, 컨텐츠, 이 안에 들어가는 영상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좀 화려한 영상을 만드는 건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라는 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 촬영을 한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또 다양한 사운드를 입혀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운드도 나름대로 조금 변형을 이룰 수 있는,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음성 변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길이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거고, 그래서 그거를 두 개 함께 합쳐서 이렇게 그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좀 배울 건데 저희가 촬영 실습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상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촬영을 했던 그것들을 좀 미리 이렇게 좀 소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정희 선생님께서 좀 고생해 주셨고요. 크로마키 촬영을 해서 조명을 때렸죠. 조명을 때리고 이렇게 우리 보조 강사 최나래 선생님께서도 좀 고생을 해 주셔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행동을 좀 취했고요. 이렇게 낭독극 형식으로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걸 했는데, 지금 이 소스를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로마키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무대다, 공연장이다, 그러면 여기는 무대 배경이 되겠죠.
그럼 이 배경을 관객들은 저희 코로나가 아니라면 관객들은 관객석에 앉아서 이들의 이 낭독하는 연극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뒤쪽에 저희가 영상을 입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입힐 수 있는 소스로서 이제 크로마키 촬영한 거로서 이제 온라인 형태의 방송을 이룰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온라인 형식의 공연장 형식을 좀 꾸며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뒤쪽을 크로마 촬영을 해서 원하는 소스를 얻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좀 한번 촬영을 미리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소스를 좀 준비를 했고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양정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놀라는 장면이라든지 액션 해가지고 어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씬들을 저희가 준비했던 이런 이미지에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라딘 동영상, 이거 아시죠? 지니의 소환 씬이에요. 이 소리가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네, 일단 잠깐 사운드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알라딘, 디즈니 알라딘, 요즘 뭐 윌 스미스가 다시 실사화해서 찍은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알라딘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작은 소스일 뿐이에요. 이제 그냥 이거는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 거고요. 네, 나오고 있네요, 사운드가. 이런 씬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합성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앞에 다른 씬들이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라딘이 이렇게 있죠. 이제 이거를 특수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자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가 이거를 자르기에는 다소 좀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서 좀 다소 무겁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 이미지를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지우게 된다면 이렇게 알라딘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없앤 이 알라딘 이 이미지를 가지고 미리 제작을 좀 했어요. 가지고 이제 프리미어를 통해서 크로마키 촬영한 소스를 어떻게 합성하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 CC 2018로 되어 있는데, 이 프리미어 프로그램과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 현재 프로그램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툴이에요. 툴. 저희가 흔히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거고, 또 맥킨토시, 그러니까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애플사의 맥을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 어도비사의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도 맥킨토시에서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배워두게 된다면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좀 배워놓은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 편집을 배우게 되면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통신 끊어도 되죠?
네. 미리 지금 좀 문제가 좀 생겼네요. 네, 이제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서 실행을 하는데 좀 다소 문제가 있네요. 자, 조금 느려서 죄송합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를 켜게 되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돼요. 뭐 새 프로젝트 열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문판을 구해서 쓰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내용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영문 형식으로 좀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이쪽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그쪽 관련 계열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대부분은 이제 영문 버전을 쓰게 된다를 좀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근데 저희 여기에 지금 수업에 중학생분들이 이제 다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글판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글판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 일단 끄도록 할게요.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파일을 아직도 좀 실행이 좀 느리는 것 같네요. 이건 좀 끌게요. 이런 것도 좀 끄고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프로젝트, 자 파일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왼쪽 위 상단에 있는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죠. 그냥 여기에 떠 있는 새 프로젝트 이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선생님 뭐가 복잡해요. 이게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또 이제 시간이 좀 다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 자기의 프로젝트 명을 쓰는 곳이 이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알라딘 소원 합성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 씬을 좀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 합성하는 작업을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제목을 쓰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혹시나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고 대부분 이게 매우 기본적인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집이 있고 위에 탭을 보면 색상, 효과, 오디오 이게 어도비 CC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편집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창 구성을 하겠다. 마우스 패드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죄송해요. 이 편집 구성에 좀 적정한 창을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편집 이걸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촬영했던 영상 소스의 색상을 좀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좀 변하게 되죠. 그리고 효과 예를 들어서 이제 키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또 창이 좀 바뀌게 돼요. 이 인터페이스가 오디오라든지 이건 사운드를 편집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건 편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잠시 창을 잠시 내려두고 이것도 잠시 끌게요. 내려놓을게요. 아까 저희가 미리 촬영했던 소스들 이렇게 영상 소스들을 액션 네, 이렇게 촬영했던 영상 소스들을 전부 이렇게 촬영을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놔두고 그리고
미리 합성할 알라딘의 소원씬 이 부분 이 영상들을 이 이미지들로 일단은 좀 표현을 했어요. 이 이미지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미리 이렇게 합성을 해서 알라딘을 미리 지우고 여기에 양정인 선생님이 좀 들어가든지 이제 저희 촬영한 배우의 이제 이미지가 합성이 될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이 프리미어의 가장 첫 번째 가장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만든 이 창 아래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알라딘 소원 합성 이렇게 탭이 설정되어 있죠.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항목 시퀀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너 시퀀스를 새로 만들래? 하고 프리미어가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뭐 되게 복잡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DV, NTS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 혹은 와이드 스크린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옆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성이 좀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핸드폰 혹은 DSLR이겠죠. 그럼 위에 보시면 디지털 SLR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선생님이 어렸을 때와 달리 이 풀 HD라는 해상도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 풀 HD 1080p30 이것만 좀 외워두시면 돼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상도도요. 옆에 보시면 1920에 1080이라는 프레임 크기가 있죠. 해상도가.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 광고에서 많이 보고 있는 4K라는 게 있죠. 이 4K는 이 1920에 1080이 4개가 합쳐져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소리죠. 그만큼 4K가 화질이 좋다는 소리고 이거 풀 HD가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불과 한 수년 전이죠. 한 10여 년인가? 이 정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고화질의 해상도입니다. 요즘도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자 이런 이 해상도를 외워두시고 그리고 1080이라는 끝에 부분으로만 P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30은 1초에 필름이 동영상처럼 보이게 되려면 최소 10장에서 12장 정도가 필요한데 사진이 이미지가 1초에 10장에서 12장이 후루룩 지나가게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게 30장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1초에 30장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매끄럽게 보이겠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60프레임 그러니까 요즘 게임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고화질 게임 같은 거 보시면 60프레임을 지원을 하죠. 그러면 이거의 2배라는 소리죠. 60프레임 1초에 60장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움직임이 매끄럽겠죠. 그래서 이 DSLR 1080p30 일단 설정이 이 정도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디지털 SLR의 DSLR 1080p30 이걸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뭔가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뭔가 활성화가 되었죠. 이 부분을 타임라인 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타임라인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각종 브라우저들 혹은 라이브러리 그리고 저희가 촬영했던 소스들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라든지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왼쪽 위 상단. 그리고 오른쪽 위 상단에서는 이제 프리뷰 모니터.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게 이렇게 출력되겠구나를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매우 기본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불러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불러와야겠죠. 가져오기. 여기에서 빈 창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가져오기를 누르셔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바탕화면 쪽에 내놨거든요. 바탕화면을 잘 찾아가지고 죄송해요. 우리가 촬영했던 소스 이거를 일단 전부 불러와 봅시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면 파일을 가져오고 밑에 이렇게 쭉 소스들이 불러와져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그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보려고 했더니 가져오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누를 데가 없어요. 이럴 때는 원래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가져오기라는 탭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아까와 똑같은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뒀던 A01 이게 오디오가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촬영할 기본 소스 일단 양정희 쌤이 좀 수고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불러왔던 파일을 잡고 나 이 파일을 일단 쓸래 하고 잡고 드래그를 해서 타임라인에 있는 창 여기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클립 브리치 경고가 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했던 거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나 여기 이런 환경에서 편집을 할 거야 라고 환경을 만들어 둔 것과 야 너네가 촬영했던 소스하고 네가 설정했던 환경하고 다른 걸 뭐 이거 어떻게 할래? 기존 설정을 유지할래? 아니면 이 시퀀스 설정을 이 네가 찍었던 이 영상에 맞출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프리미어가. 그래서 그거를 그래 그러면 나 기왕이면 시퀀스 설정에 맞출게. 촬영한 소스가 원본 소스가 이거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조금 더 원본 소스에 맞출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의도했던 환경에서 편집을 하고 싶다. 나는 뭐 거기 외에서는 이 원본 소스가 어떻든 간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냥 아까처럼 기존 설정 유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왼쪽에 타임라인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 창이 또 하나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 손바닥 모양을 꼭 눌러보면 확대 축소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조금씩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 이건 이제 단축키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촬영 소스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타임라인에 있는 파란색 이 마크를 잡고 움직이면 저희가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0초죠. 여기에 시간이 표시가 되고 여기에도 시간이 표시가 돼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재생이 돼요. 자 누르고 녹화 버튼 액션. 자 이렇게 재생이 되죠. 스페이스 바를 다시 누르고 다시 끄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생 정지. 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이 타임라인에서 시간이 표시된 것과 비디오 1, 오디오 1, 이 V와 A가 비디오와 오디오를 뜻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희는 영상을 찍게 되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합성을 할 이 씬을 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비디오 2에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비디오 1 위에 이 이미지 위에 사진 이미지인 A01이라는 파일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나오게 되죠.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 양정희 선생님이 이 이미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돼요. 이걸 잡고 얘를 올려주고 얘를 밑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보이는 걸요? V2가 당연하죠. 지금 이 모든 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조금 이렇게 제껴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대로. 그래서 이걸 놔두고 사이즈를 조금 더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좀 보기 싫으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왼쪽 위에 효과 컨트롤 눌러서 이 비율 조정을 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돼요, 이미지가. 그럼 위에 이렇게 블랙 창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놔두고 좀 확대를 할게요. 그럼 양쪽 옆이 이렇게 좀 잘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이 균일 비율을 지우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이미지가 변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도 돼요. 기왕이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둘게요 일단은. 그리고 조금 이미지가 양정희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로 편집을 해두고, 자 일단은 저 이미지를 불러왔고 저희가 촬영했던 크로마키 촬영 소스도 불러왔습니다. 어디에? 타임라인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쪽 조그만 창이 지금 다 안 보여서 그러는데 효과라고 이 탭이 숨겨져 있죠. 이렇게 좀 효과 탑을 눌러서 비디오 효과를 눌러 보시면 여기 좀 처음에 효과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떠요. 이 수많은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디오 효과 폴더를 클릭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키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키잉 해서 되게 웃기게 저는 한참 웃었는데 KEYING라고 되어 있어요. 키잉에서 다양한 키들이 있어요. 이제 다양한 키들이 있는데 알파 키하고 루마 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트 제거, 뭐 빨강 제외, 그 색상 키, 기타 등등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손쉽게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울트라 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도 울트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또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합성을 할 크로마키 천을 빼야겠죠. 여기에 드래그를 해서 놓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영상에 울트라 키가 들어가게 되고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 보면 울트라 키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없어요. 컨트롤 Z가 되돌리기인 거 아시죠? 컨트롤 Z를 눌러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소스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울트라 키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생겨나죠. 여기에 울트라 키를 추가를 하게 되면 키 색상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프리뷰 모니터에서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빼야 될 색은 이 블랙이에요. 이 블랙을 이 블랙이란다. 이 초록이에요. 이 초록을 빼야 되기 때문에 초록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블랙으로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성이라고 되어 있고 뭐 알파 채널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색상 채널은 이런 식으로 너가 지금 선택한 이 색상을 이렇게 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합성으로 보는 걸 좀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원래 합성을 하려고 했던 이미지 위에 이렇게 둘게요. 이미지는 조금 짧은, 영상보다 짧으니까 조금 늘려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이 빛이 좀 번진 거라든지 선생님의 이렇게 라인에 좀 보인다든지,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색상값을 뺐지만 이 인물에 반사되어서 피부결이라든지 옷이라든지에 초록색 빛이 조금씩 물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자세히 나중에 보시게 되면 하는데, 여기 울트라 키 설정에 보시면 매트 정리라든지 번짐 억제, 색상 교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트 정리를 눌러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좀 변형이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뭔가 이 상황들을 좀 이 빛들이나 이렇게 패더 값이 먹여진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가는 거고, 대비를 조금 더 올려서 아까처럼 저렇게 밝은 부분을 좀 더 없애준다거나, 그리고 중간점들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도 감소 이런 것들은 이제 알파 값에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원하지 않던 이 조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조명을 좀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이 효과 탭에 들어가게 돼서 보시면 이제 미리 이거를 마스크를 써서 이 부분만 출력할 거야를 해도 되지만, 효과를 하나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변형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비디오 효과에서 변형에 들어가 보시면은 크롭, 그러니까 CROP, 그러니까 자르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탭이 있는데 이거를 또 효과를 동영상에 얹어주게 되면 또 추가가 되죠. 울트라 키 밑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왼쪽 레프트에서
나 이만큼을 자를 거야라고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이제 인물이 잘리면 안 되니까 인물 전까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만 좀 적당하게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도 싹 딱히 좀 많이 필요는 없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좀 퍼센트 비율을 이렇게 적정하게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창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만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맞추기를 좀 일단 조금 비율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크기가 너무 좀 아까 그런 느낌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가 아직 빛이 좀 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작 부분에서 크기를 좀 조정을 하면 되겠죠. 누구? 양정희 선생님. 이 크기를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금 자르면 되겠죠. 화면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시키게 액션! 되면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합성이 되겠죠.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로마키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좀 불필요한 사운드를 빼는 방법,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연결 해제를 누르시고, 그리고 이 사운드를 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재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겠죠. 자, 저희가 지금 시간상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좀 최대한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크로마키 합성을 하는 걸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얼른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론적인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양정희 선생님. 네. 혹시 모르는 점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알라딘 선생님이 찍은 거 잘 보셨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배경을 집어넣을 수 있고 하는 것을 배워봤는데,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는지 잠깐 선생님 예고를 하시고 네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촬영도 배워보고 편집도 배워보고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가 요즘에는 좀 많이 잘 되어 있죠. 유튜브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런 편집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왜 그러는지 원리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는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파사드가 뭔지 일단 레퍼런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파사드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무대 공연에 이렇게 배경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연 네. 쪽에서는 저는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했었던 거, 선생님이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이런 액팅, 그리고 거기에서 화술,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잘 전달하는 게 어떤 것이 잘 전달하는 법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 톡방 있죠, 카카오 톡방으로 활용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텍스트가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미디어에 활용을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희들은 듣고 싶어요. 간단한 거라고 선생님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톡방에다가 자신의 의견들을 좀 써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톡방 많이 활용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들이 많이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안녕. 단톡방에 소감문 올려주세요. 참 소감문 올려주세요, 여러분. 부탁해요. 사진 찍어서 올려줘도 돼요.